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Creating Money라는 책입니다. 사나야 로만, 두앤페커 지음, 유진 옮김, 물병자리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돈을 끌어오는 마음의 법칙에 대해 알려주는 책입니다. 돈의 영적인 법칙을 실천하여 풍요로운 삶을 끌어오고 무한한 사고력을 개발하여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끄는 책인데요. 돈줄을 끌어당기는 원리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꿈꾸던 이상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출보다 수입이 더 많을 때와 기대와는 달리 일이 술술 풀리고 예기치 않은 돈이 굴러 들어올 때가 손을 더 넓게 벌려야 할 시기다. 이때 너무 많아도 탈이라니까 이대로라면 사업을 감당할 수 없을 거야. 책임도 일도 부담이 될 테니까 말이야. 라며 하소연하는 것은 생각보다 강한 힘으로 돈의 흐름에 제동을 거는 셈이다. 그러면 막대한 비용을 처리해야 할 시기에 자금난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 오히려 더욱 넘칠 수 있는 방편을 찾으라. 무한한 사고력에 집중하고 상상력을 크게 넓히라. 호황을 누릴 때 더 큰 목표를 수용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라. 수익이 증가할수록 이를 감당할 조직과 대상과 절차는 스스로 개발하게 될 것이다. 인력을 고용하거나 업무 방식을 바꾸거나 혹은 인맥을 넓히는 것도 방편이 될 것이다. 일이 잘 풀릴 때 감당하게 되는 과제 중 하나는 기회와 풍요를 살려내는 것이다. 그럴 때 당신은 발전하고 인맥을 넓히며 사업을 확장하며 더 큰 책임과 풍요와 권한을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다. 지출보다 수입이 항상 많아야 하는데요. 지출보다 수입이 많을 때는 누구나 돈의 흐름을 기대하게 된다. 매달 월급날이 오면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을까 싶다. 직장에서 임금을 받거나 뜻밖의 목돈이 생기면 이를 쓰기 전에 당신은 이미 흐름을 창조해낸 것이다. 우선 삶에 돈이 흐르고 있다는 것과 지출보다는 수입이 더 많은 날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인정하라. 그러면 돈의 흐름은 날로 증가할 것이다. 기대 이상의 돈이 차곡차곡 쌓이는 단계에 이르면 자신을 치하하라. 풍요를 창조하는 요령을 몸소 터득했으니 말이다. 잠시 여유를 갖고 당신의 공로를 감사하고 인정하라. 돈이 내 삶에 흐른다. 나는 번영한다. 라고 믿어야 합니다. 이미 겪었을지 모르겠지만 돈이 이동하는 유형은 크게 넷으로 나눈다. 첫째는 지출과 수입이 같은 평정형이고, 둘째는 지출보다 수입이 더 많은 민물형, 셋째는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썰물형, 끝으로 수입과 지출이 없는 정체형을 꼽을 수 있다. 금전이란 인간과 세상의 에너지 교류를 상징한다. 이를테면 돈은 당신에게서 나가는 에너지와 외부에서 유입되는 에너지를 상징한다. 수입과 지출이 같거나 금전이 정체되어 있다면 에너지가 막힌 곳을 찾아보라. 의당 돈과 에너지가 모두 원활하게 흐르기를 바랄 것이다. 에너지가 막힌 곳을 더 주면 더 많은 돈을 창조할 수 있다. 에너지가 막혀 돈의 흐름이 차단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신체나 정서 혹은 대인 관계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평정이나 정체 상태라면 잠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이상적인 자아에게 에너지가 좀 더 원활히 흘러야 할 곳을 귀뜸해 달라고 당부하라. 돈은 돌아야 합니다. 풍요를 창조하는 데 익숙해지면 돈이 밀물과 썰물처럼 들어왔다
나가는데 민감해질 것이다. 즉, 금전의 유출입 시기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살고 있는 우주는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고 그 에너지는 일정한 주기로 작동한다. 본디 자력이란 뜻대로 길러질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평소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오는 달이 있는가 하면 공과금 용지가 더 많이 날아들을 때도 있고 사업이 잘 되는 한 주가 있으면 손님이 없어 파리만 날리는 한 주도 있게 마련이다. 인생의 모든 대상에는 자연적인 주기가 있듯 돈에도 자연적인 리듬이 있다. 비즈니스에도 기복이 있고 인생에도 주기가 있다. 나가는 돈보다 들어오는 돈이 많을 때가 있으면 반대인 경우도 분명 존재할 것이다. 인생의 자연적인 리듬을 따라 돈이 들어오고 나갈 때 그에 따라 감정이 휘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풍요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연 주기를 선용하라. 나는 성공한 사람으로 나는 성취감을 만끽한다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풍요를 신속히 터득하는 비결은 원하는 대상을 창조하고 정직성을 존중하며 바람직한 결단을 내리는데 이미 성공했다는 점을 의식하는 데서 출발한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을 계속 넓히고 체력과 비전을 가진 데 대해 감사하고 자신을 사랑하라. 잠시 여유를 두고 자신은 이미 성공한 사람이라는 점을 각인시키라. 성공의 기쁨은 목표를 실현해야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장이라도 만끽할 수 있다. 지금껏 이루어낸 자신의 공로를 인식하라. 성공이란 지금 이 순간 성공을 누리는 데에서 오는 것이지 미래에 원하는 대상을 성취했을 때야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거액을 손에 쥔다고 해서 성공한 기분이 들 거라고는 기대하지 마라. 성공의 정의는 이상적인 자아의 목표가 성취되는 데까지 확대되어야 마땅하다. 진정한 성공이란 적당한 경제적 여유를 갖고 인습이나 부정적인 발상을 바꿀 수 있으며 두려움에서 자유롭고 애착이 가는 일을 하며 자신의 역량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적인 자아의 시각에서 볼 때 성공은 뭔가가 부족할 때 이를 창조할 수 있고 타인에게 보탬이 되며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타인을 볼 때도 경제적인 부를 성공의 잣대로 삼지 말라. 그보다는 삶의 질과 만족도가 기준이 되어야 옳다. 성공이라는 숭고한 자질에 주안점을 둔다면 이상적인 자아의 안목에서 이미 성취한 공적을 보는 눈이 생길 것이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세워놓은 경제적인 목표가 달성되지 못했더라도 말이다. 돈과 번영 및 풍요를 끌어당기는 자력은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원하는 대상을 끌어당기는 데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다. 첫째, 대상이 어떤 이상적인 자질을 표현케 해줄지 알면 좋다. 무언가를 유도함으로써 표출하고 싶은 자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 둘째, 마음에 둔 대상의 본질과 명확한 대상의 특징을 끌어당기는 것이 좋다. 구체적인 형태를 모른다면 대표적인 상징을 끌어당길 수도 있다. 상징의 위력이 엄청난 까닭은 손에 넣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 것에 대한 믿음과 생각을 모두 초월하기 때문이다. 셋째, 바라는 것이나 그 이상을 구하라. 넷째, 구하는 대상에 애착을 갖고 이를 성취하겠다는 의욕을 품으라. 걱정과 두려움과 긴장보다는 낙관적인 마음가짐이 자력을 강하게 하므로 대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다섯째, 원하는 대상은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 여섯째, 대상에 집착하지 않고 조연한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당장 실현되지 않거나 기대와 다르더라도 조바심을 낼 필요는 없다. 무언가를 구했다면 성취된 결과는 다 적절한 것이라 믿으라. 자력을 발휘하기 가장 쉬운 대상은 크기가 작고 값은 같아도 이미 창조해 본 경험이 있는 아이템과 흡사한 것이리라. 따라서 창조에 성공한 적이 있는 대상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자력수를 개발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피드백을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조그마한 대상으로 연습할 때는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것이나 그보다 훨씬 좋은 것을 이룰 수 있는 역량에 몰입할 수 있는지 확인하라. 아울러 얼마나 쉽고 빠르게 대상을 끌어당길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자. 실력이 좀 늘면 더 크고 비싸거나 기대한 것보다 난이도가 높은 대상도 척척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창조하는 것은 모두 상상을 능가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행복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통장 잔고는 얼마나 돼야 부자라는 생각이 들까? 월 수입은 어느 정도라야 하며 쇼핑에 쓸 여윳돈은 얼마나 들고 다녀야 할까? 부나 행복 등 손에 잡히지 않는 무언가를 꿈꾼다면 이런 질문을 염두에 두라. 여윳돈이 있으면 좋겠는데 정확한 액수를 규정할 수 없다면 고작해야 몇천 원만 주게 될지도 모른다. 딱히 얼마인지도 모른 채 머릿속에 아련히 담아둔 돈은 손에 넣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쓰고 싶은 액수를 확정해야 그 이상을 끌어당길 수 있을 것이다. 현실과 타협한 것이 아니라 진정 가슴이 시키는 것을 끌어당기라. 타협점을 찾은 대상은 필요한 일을 감당케 하는 자극제가 되지 못한다. 창조력을 발휘하는데 자신이 없더라도 흥미나 동기를 일으키지 않는 것은 아예 구하지 말자. 사람들 머릿속에는 지금은 없지만 언젠가는 손에 넣고야 말겠다라는 아이템 목록이 있는데 이를 떠올릴라 치면 불평만 늘어놓게 되어 창조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럴 때는 목록을 작성하여 깊이 묵상해 보자. 정말 바라는 것인가? 그래야 할 것 같아 옛날부터 담아둔 것은 아닌가? 몇 개 안 되더라도 정말 창조하고 싶은 중요한 아이템만 남겨두고 다 삭제하라. 가슴을 설레게 하는 대상은 창조할 의욕을 불러 일으킨다. 그러나 빚도 갚고 차도 수리하고 살 것도 많으니 돈을 벌어야지 별 수 있나라며 푸념하는 사람도 참 많다. 별 도리가 없다는 의무감은 풍요를 창조하는 정서적 에너지를 공급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상적인 자아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다. 부채를 갚아야 한다는 생각은 만족감과 평안을 느끼는 등 뭔가 즐거움이 동반되지 않는 한 충분한 의욕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진심이 담긴 비전에 집중하고 싶다면 별로 중요치 않은 희망사항도 목록에 있다는 점부터 시인하라. 부자가 되려면 사랑스럽고 긍정적인 생각만 해야 하는데요. 긍정적인 사고의 위력은 부정적인 것보다 훨씬 강하다. 바라던 것을 이루거나 받는 자신을 그려보라. 오감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생생한 이미지를 창조하고 밖에서 방관하기보다는 그 안에 서 있을 만큼 커다란 이미지를 상상하라.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면 그것이 현실을 창조하는 힘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생생하고 생동감 있게 긍정은 비전을 창조하는 능력을 배가시킨다.
비전을 반복해서 생각하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 평소 바라던 것을 손에 쥐었다면 애당초 이를 자주 떠올렸을 것이다. 반복은 잠재의식에 창조하고픈 생각을 각인시키고 이를 이루기 시작한다. 당신은 생각이 명확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 선언이란 끊임없이 반복하는 긍정을 일컫는다. 선언을 반복하면 이는 곧바로 무의식에 닿고 선언은 무의식에서 구현될 것이다. 나는 매우 풍족하다와 같이 소원은 현재 시제로 선언하라. 이처럼 긍정적인 말은 자주 반복하라. 또한 애정이 가는 것에 몰입하면 끌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것보다 원하는 것을 떠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가난한 삶을 싫어한다고 돈이 굴러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에너지가 사고를 따라가므로 무엇이든 집중하면 수중에 들어오게 마련이다. 부와 풍요를 만끽하고 싶을수록 이를 마음에 그릴수록 그것이 끌려올 확률은 좀 더 높아질 것이다. 긍정적인 마음이 중요하다. 긍정적인 감정과 사고방식은 소원을 끌어당긴다. 그러나 부정적인 감정은 소원을 밀어내고 싫어하는 것만 잔뜩 가져다 줄 것이다.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신경을 너무 곤두세우지 말자. 삐딱한 마음을 두려워하거나 혐오하면 그에 더 큰 힘을 실어주게 된다. 부정적인 발상은 그냥 철부지라 여기고 대응해보자. 씩 웃어주고 나서 더 나은 방편을 일러주면 된다. 삐딱선을 탈라치면 긍정적인 마인드로 갈아타는 것이다. 예컨대 은연중에 돈이 쪼들린다 라고 불평했다면 아주 넉넉하다 라고 고쳐 말하라.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돈이 필요하다가 아닌 돈을 창조한다로 사고를 바꿔야 부자가 된다고 합니다. 이 책 크리에이팅 머니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